안녕하세요. 저는 이갑수입니다. 올해 70이 됐어요. 지금은 택배 분류와 배달 보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군견병이었죠. 그때 만난 개들 덕분에 지금도 두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두리는 보호소에서 온 5살 암컷 혼종이에요. 후각이 정말 예민하답니다. 사람 낯가림도 별로 없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겨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작은 택배 분실 사건이었지만 저와 둘이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어둠을 쪼개고 분류장으로 향합니다. 1월 찬 공기가 볼을 스치지만 걸음은 굳건해요. 둘이는 제 발걸음에 딱 맞춰 따라오죠. 네, 갑수 씨, 또 왔네요. 분류장 사장 김대리가 인사를 건네요. 네, 일찍 와서 정리하는 게 습관이라서요. 분류장은 이미 택배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조금씩 굽혀가며 상자들을 크기 순으로 나눠 놓기 시작해요. 둘이는 저 혼자 택배 더미 사이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저기 노인네 또 왔네. 동네 이장 박 씨가 김대리 옆으로 다가오더니 제게 시선을 던져요. 박 이장님, 갑수 씨는 정말 성실해요. 성실하긴. 70 넘은 노인이 무슨 택배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만 뺏고. 박 이장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요. 이장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 허리도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 둘이가 제 다리 옆으로 와서 박 이장을 경계하듯 쳐다봅니다. 둘이야, 괜찮다. 그때 둘이가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평소와 달리 한 상자 앞에서 오래 머무르며 킁킁거리는 거예요. 갈색 중형 택배 박스였는데 겉보기엔 다른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둘이가 뭘 그렇게 냄새를 맡나? 김대리가 웃으며 물어봅니다. 개들은 후각이 예민해서 그런가 봐요. 군견병 시절 봤던 개들도 특정 냄새에 반응하곤 했거든요. 저는 둘이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우리를 구하게 될 줄은. 둘이는 여전히 그 상자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서 상자를 들어봤습니다. 무게도 평범하고 테이프도 제대로 붙어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평소 배달 경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골 골목이 상수도 공사로 막힌 거예요. 이런, 우회해야겠네. 저는 허리를 짚으며 한숨을 쉽니다. 어제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먹고 있었거든요. 주머니에서 약 봉투를 꺼내 물과 함께 삼킵니다. 둘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봐요. 괜찮다, 둘이야. 조금만 참자. 우회로로 접어들면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빈 집들이 많았어요. 비닐하우스 몇 개가 덩그러니 남아있고 회색 가루가 바람에 날렸죠. 그때 둘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어떤 집 창문 틈에 끼워진 얇은 봉투를 발견한 겁니다. 문득 군견병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훈련할 때 쓰던 명령어가 입에서 튀어나왔죠. 둘이야, 찾아. 둘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꼬리를 세우고 골목 끝으로 뛰어가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둘이가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문 앞에 찌그러진 택배 박스가 떨어져 있었어요. 상자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이중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테이프 위에 다른 테이프를 덧붙인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테이프의 보풀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살펴봤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죠. 둘이가 상자를 킁킁거리더니 제게 가져왔습니다. 둘이야, 잘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갑수 씨, 어디세요? 배달 많이 남았어요. 김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이상한 테이프가 맴돌았죠. 오후 3시, 분류장 휴게실에서 회수 보고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갑수 씨, 문제가 생겼어요. 김대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분실 신고가 2건이나 들어왔어요. 어제 배달됐어야 할 택배들인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제 제가 담당했던 구역이었거든요. 박 이장이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갑수 씨, 어제 뭔가 실수한 거 없나요? 실수요? 저는 항상 신경 써서 배달해요. 그럼 왜 분실이 나온 거야? 어제 그 구역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봤잖아. 박 이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형 갈색 상자. 둘이가 유독 관심을 보였던 바로 그 상자였어요. 김 대리님, 그 상자들 어디로 배달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재개발 구역 쪽이네요. 재개발 구역. 제가 오늘 우회에서 지나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휴게실에서 제 가방을 뒤졌어요. 허리약 봉투를 꺼내는데 봉투에 얇은 회색 먼지가 묻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재개발 구역을 지날 때 날리던 바로 그 회색 가루였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가 관심을 보인 상자, 재개발 구역에 찌그러진 택배 박스, 이중 테이프, 그리고 이 회색 가루. 박 이장님, 저는 분실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증거라도 있어? 저는 분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군견병 시절 습관대로 머릿속으로 어제 배달 경로를 하나하나 그려봤습니다. 둘이야, 우리 내일 다시 한번 그 길을 가보자. 다음날 새벽, 저는 둘이와 함께 어제 우회했던 길로 갔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도착해서 어제 찾았던 찌그러진 상자 조각을 둘이에게 맡겨봤어요. 둘이야, 이 냄새 기억하지? 같은 냄새 찾아봐. 둘이는 상자 조각을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길가 화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둘이가 화단과 담벼락 틈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저는 둘이의 후각을 믿고 따라갔어요. 공중전화 부스 뒤편에서 둘이가 멈췄습니다. 바닥에 상자 조각 몇 개와 찢긴 운송장 토막이 떨어져 있었어요. 역시 둘이야, 잘 찾았다. 저는 운송장 조각을 자세히 봤습니다. 인쇄 패턴이 특이했어요. 동네에서 본 적 있는 패턴이었죠. 생각해보니
동네 복사집에서 운송장을 출력할 때 쓰는 프린터 패턴이었어요. 저는 둘이와 함께 복사집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어제나 그저께 운송장 출력하신 분 계세요? 복사집 사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복사집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저씨, 운송장 좀 출력해 주세요. 운송장이 출력됐는데 바로 어제 본 그 패턴이었어요. 혹시 어제도 오셨나요? 젊은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어제요? 아니요, 처음 와보는데요. 하지만 복사집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규 씨, 어제도 왔었잖아요. 민규, 동네 철물점 아들이었어요. 민규를 따라가다 보니 CCTV 사각지대인 작은 골목에 다다랐어요. 저는 둘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자 둘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았죠. 둘이는 골목 구석에 검은 비닐을 세 겹으로 씌운 대형 쓰레기 봉투가 있었습니다. 둘이는 그쪽으로 코를 킁킁거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에 가까이 갔습니다. 봉투 윗부분에 칼 자국이 엇갈려 있었어요. 봉투를 살짝 열어보니 찢어진 택배 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갈색 중형 상자와 흰색 소형 상자. 바로 분실 신고가 들어온 그 택배들이었어요. 봉투 옆에 소형 공구가 담긴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어요. 민규가 중고 물품을 실어 나를 때 쓰는 그 자전거였죠. 봉투에 묻은 회색 가루를 자세히 봤어요. 제 약 봉투에 묻었던 바로 그 가루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사진을 김대리에게 전송했습니다. 대리님, 분실 택배 증거 찾았습니다. 분류장으로 돌아가니 박 이장이 여전히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갑수 씨, 어떻게 됐어? 또 변명하려고. 저는 말없이 분류장 바닥을 쓸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표를 곱게 펴서 유니폼에 달았습니다. 이갑수라고 적힌 작은 명찰이었지만 제게는 자존심 그 자체였어요. 둘이는 제 발 옆에 엎드려서 고개를 제 무릎에 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이 다시 도졌어요. 약을 먹기 위해 봉투를 꺼내는데 또다시 그 회색 가루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저는 둘이에게 속삭였어요. 둘이가 꼬리를 한 번 흔들며 답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박 이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갑수 씨, 내일까지 정확한 답 내놔요. 알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저는 둘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둘이가 곧장 비닐하우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닐하우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더니 민규가 택배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규야. 저는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민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저씨? 여기 왜? 말하기 전에 들어봐. 잘못은 돌려놓을 때가 덜 아프다. 민규가 울컥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랬나? 아버지 가게가 어려워서 병원비도 밀렸고
그래서 중고 물품을 팔아서 용돈을 벌어왔는데 요즘 그것도 잘 안 팔려서 민규의 사정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민규야,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해. 하지만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잖아. 그때 김대리와 박 이장이 도착했어요. 민규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갑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박 이장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둘이가 제 손등을 핥았어요. 며칠 후 분류장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제 작업대 위에 이갑수, 둘이 전담 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은 거예요. 저는 팻말을 보며 웃었습니다. 둘이는 새 하네스를 받았어요. 빨간색 예쁜 하네스였는데 이름표도 달려 있었어요. 저는 제 명찰도 새로 만들었어요. 광이 나게 닦아서 유니폼에 달았죠. 이제 다른 직원들도 저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박 이장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갑수 씨, 정말 대단해요. 둘이가 다 찾아준 거예요. 일은 누군가의 하루를 연결하는 달이라고 생각해요. 제 이름을 걸고 건넨 상자가 제 손을 떠나는 순간, 저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다고 느껴요. 둘이가 제 발을 톡 건드렸어요. 그래, 둘이야. 가자. 우리 구역은 우리 손으로 지키자. 거리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둘이의 후각놀이는 진짜 수사 도구가 되었고, 회색 가루는 범인을 찾는 열쇠였으며, 이중 테이프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무엇보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제 이름이었어요. 이갑수라는 이름에 담긴 자존심과 책임감. 둘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해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갑수와 둘이 서울 변두리 주택가의 든든한 택배팀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택배 분실 사건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일의 자존감이란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둘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